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브랜드는 바로 쌍용 자동차라는 브랜드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알고 계신 브랜드인데 여러분들께서는 쌍용 자동차 어떤 이미지로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무쏘, 코란도로 대표되는 그런 모델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빠차 혹은 삼촌차 이렇게 조금 나이대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 쌍용차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쌍용차는 라인업도 굉장히 많아지고 일단 티볼리라는 모델이 있어요.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티볼리를 기준으로 쌍용 자동차는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티볼리의 슬로건 자체가 My First SUV였어요. 그래서 나의 첫 차, 나의 첫 SUV라는 슬로건 하에 출시된 소형 SUV 모델이었습니다. 소형 SUV 시장은 티볼리가 나오기 전과 티볼리가 나오고 난 후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쌍용 자동차 티볼리가 불러일으킨 소형 자동차의 파란을 정말 엄청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티볼리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 티볼리가 페이스리프트가 돼서 이제 곧 신형 모델이 출시가 됩니다. 사전 계약을 받고 있는데 제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 특히나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해요. 첫 차를 사려고 하는데 뭐 SUV가 좋냐, 세단이 좋냐, 혹은 i30 같은 해치백이 좋냐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사회 초년생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돈을 벌면서 차를 구입하고자 하는 주변 지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게 바로 티볼리 차량입니다. 그리고 쌍용 자동차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나온 차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신형 코란도입니다. 사실 쌍용 자동차,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쌍용 자동차 내에서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을 고민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일단 티볼리와 코란도 이 두 대를 굉장히 많이 또 고려를 해요. 원래는 티볼리와 코나 아니면 QM3, 트렉스 이렇게 고려를 하는 부분인데 혹은 니로도 있죠. 니로도 고민을 하는데 쌍용 자동차 내에서도 매력적인 모델이 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코란도와 티볼리를 비교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티볼리 그리고 코란도, 사실 이 두 가지 차종이 경쟁 차종은 아니에요. 금액대도 조금 다르고 세그먼트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정확한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금액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이 두 차종을 비교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종을 오늘 비교해 드릴까 합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두 가지 차종을 비교해 드리기 전에 쌍용 자동차 티볼리가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 쌍용 자동차 티볼리는 2015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출시가 된 해 쌍용 자동차 전체 판매량 중 무려 45%, 거의 절반이 되는 백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6년은 23개월 만에 내수 10만 대 판매를 달성을 했습니다. 쌍용 자동차 모델 중 최단기간 성적을 이룬 모델이고요. 그리고 2017년 7월과 12월은 소형 SUV 판매량 1위를 달성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현대자동차 코나가 출시되어서 약간 서로 엎치락뒤치락 하긴 했지만 7월과 12월은 티볼리가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해왔고, 그리고 2018년 3월에 소형 SUV 판매량 1위 달성, 2019년 올해죠. 2월 소형 SUV 판매량 1위를 꾸준히 달성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티볼리가 출시된 지가 벌써 4년이 되었어요. 근데 4년 동안 꾸준하게 인기가 계속 있었던 바로 그런 굉장히 입지전적인 소형 SUV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티볼리의 성공 비결을 보자면 일단 소형 SUV라는 그 라인업 자체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는데 티볼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먼저 선점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타 브랜드가 먼저 나온 거 있었지만 현대기아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소형 SUV는 없었기 때문에 티볼리가 먼저 선점했다라는 게 일단 가장 컸고, 그리고 디자인이 일단 너무나 처음에는 로고 부분도 있었지만 미니 컨트리맨과 많이 비슷한 느낌 때문에 이제 미니 좋아하셨던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시선을 돌리셔서 티볼리도 너무 예쁘다, 티볼리도 갖고 싶다, 그래서 티볼리를 굉장히 많이 구입을 했어요. 차량의 상품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티볼리가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데 일조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티볼리는 계속해서 티볼리 에어도 출시했고 티볼리 가솔린 디젤도 출시했고 티볼리 아머,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씩 상품성을 개선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개선된 상품성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계속적인 선택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티볼리의 경쟁 차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현대자동차의 코나가 있고 기아자동차 니로, 그리고 쉐보레 트렉스가 있고 르노 삼성의 QM3가 있습니다. 요게 같은 세그먼트의 소형 SUV 라인이에요.
근데 뭐 코나 정도는 사실 많이 비교하시고 니로랑도 비교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쌍용 자동차 내에서도 티볼리를 보다 보니까 옆에 코란도가 전시되어 있는데 코란도가 이전 코란도 C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멋져지고 기능도 많아지고 안전 기능도 많아졌기 때문에 코란도는 금액이 얼마지? 하고 보다 보니까 금액대가 또 비슷합니다. 코란도도 한번 견적을 내볼까? 해서 굉장히 많이 또 비교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티볼리의 경쟁 차종으로 제가 코란도도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물론 세그먼트는 다른 차량이지만 그래도 이 차량 금액대가 비슷하고 같은 브랜드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준비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가격은 코란도가 조금 더 높고 물론 크기도 코란도가 더 클 텐데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표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전체 길이는 코란도가 24.5cm가 더 길고요. 너비, 폭은 7.5cm 더 크고 높이는 3cm가 더 높습니다. 이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란도가 7.5cm가 더 넓어요. 근데 신형 코란도 같은 경우에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제 개인적으로 혹은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하실 만한 부분은 사실 이전 1세대 첫 번째 코란도가 너무도 이제 벤츠의 G바겐처럼 되게 갓지고 멋진 남성다움을 표방하는 그런 SUV였잖아요. 근데 점차적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점점 약간 너무 티볼리화 되는 게 아닌가 이번 신형 코란도를 보고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했던 지속적으로 이제 코란도 매니아들이 원했던 건 그 1세대 코란도의 아이덴티티를 다시 한번 살려주는 그런 역사성을 이제 다시 발휘해주는 걸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런 건 이제 발휘가 안 되고 완전 티볼리화 되었다. 거의 사실 차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전고도 비슷하고 사실 3cm밖에 차이가 안 나다 보니까 딱 봤을 때 사실 거의 같은 크기 정도로 보일 수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코란도가 굉장히 잘 나오긴 했지만 여러모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티볼리와 코란도를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면 그런 고민하신 분들께서는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티볼리는 디젤과 가솔린 라인업이 있습니다. 근데 신형 코란도는 디젤 라인업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디젤을 가지고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쌍용 자동차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옵션표를 가지고 왔어요. 금액과 옵션이 적혀있는. 현재 이거는 이제 아직 공식적으로 출시되진 않았고 일단 사전 계약 받고 있는 신형 티볼리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엔진 성능 같은 경우에 1.6L 친환경 엔진 그리고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 적용되고요. 서스펜션은 토션빔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쭉쭉쭉 넘어가서 안전사양에는 6개 에어백이 기본 적용이 됩니다. 빠져있는 건 운전석 무릎 에어백 정도가 빠져있어요. 그건 나중에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기본 옵션을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옵션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옵션 보게 되면 이제 기본 품목 외에 이제 편의사항 부분 나머지는 고급스러운 기능 혹은 LED와 관련된 기능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그리고 일렬 히팅 시트 그리고 열선 핸들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제 겨울철에 춥고 이러면 이 두 가지 없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의 첫 번째 SUV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없으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추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옵션까지는 넣어주셔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로 제가 쳐놨어요. 그래서 그 밑에 걸 보게 되면 V3 기본 품목 외에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 사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LED 헤드램프 이런 거는 물론 안전이랑도 약간 관련돼 있긴 하지만 굳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LED 턴 시그널 램프 이런 건 약간 멋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합리적인 금액에 있어서는 일단 좀 배제를 해도 될 것 같고 편의사항으로 통풍 시트 이런 게 있는데 일단 이런 거는 옆에 보시면 옵션으로도 추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려면 굳이 더 높은 트림 말고 옆에서 옵션으로 추가하시는 게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합리적인 소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게 되면 가장 위쪽에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다음 페이지의 옵션표를 보면 제일 하단 카테고리에 있죠. 와이파이 풀 미러링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첫 차이기 때문에 이런 후방 카메라 같은 부분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게 조금 더 낫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는 굉장히 편한 기능이기 때문에 반드시 넣는 게 좋아요. 특히나 주로 20, 30대가 타는 차량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이상의 연령대분도 타긴 하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꼭 넣는 게 나중에 후회 안 할 것 같아서 제가 체크해놨고
운전석 무릎 에어백도 체크를 해놨어요. 일단 이건 안전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들더라도 차는 아무래도 매일 타기 때문에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안전에 대한 기능들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딥 컨트롤 패키지 1, 2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중에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일단 저는 2를 선택을 했어요. 왜냐하면 2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긴급 제동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추돌 경보 시스템,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부주의 운전 경보, 안전거리 경보, 앞차 출발 알림, 이렇게 딥 컨트롤 패키지 2가 돼 있는데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하나도 버릴 기능이 없어요. 다 모두 다 필요한 기능이고, 또 첫 번째 SUV라면 뭐 운전이 아직 미숙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런 안전 기능은 최대한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저는 딥 컨트롤 패키지 1보다는 딥 컨트롤 패키지 2를 선택하는 게 조금 더 금액을 내더라도 안전 기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만족하면서 타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거 쭉 내려오면 통풍 시트 패키지, 이건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요즘처럼 더울 때 반드시 필요한 거고, 하이패스 패키지는 하이패스가 차량 안에 내장되어 있고 ECM 룸미러를 통해서 눈부심 방지해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넣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다이아몬드 커팅 휠, 이런 건 디자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사실 합리적인 소비에 있어서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쭉 보면 뭐 프리미엄 시트 패키지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요렇게 지금 두 번째 트림, 제가 빨간 테두리 안에 해놓은 이 두 번째 트림과 옆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옵션만 넣으면 크게 편하고 안전하게 주행하시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옵션 패키징을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 지금은 사전 계약을 받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공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형 코란도는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코란도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거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이건 코란도 금액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트림의 가격이 이제 2,280만 원이고요.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가 60만 원. 운전석 무릎 에어백은 코란도는 따로 이게 빠져있지는 않아서 한 30만 원 정도로 제가 예상을 해서 제가 적어놨고요. 이 금액은 물론 바뀔 수가 있습니다. 딥컨트롤 패키지는 90만 원, 통풍 시트 패키지, 하이패스 패키지가 이제 코란도는 묶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6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예상 금액입니다. 확정 금액은 아니고 총 금액은 2,520만 원이에요. 그래서 신형 티볼리 디젤을 제가 옵션을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지금 금액 같은 경우에 2,520만 원이 나왔습니다. 최대한 멋은 크게 안 부리고 정말 합리적이고 알차게 안전기능 위주, 그리고 정말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옵션을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금액은 2,520만원 티볼리 디젤 모델입니다. 다음은 티볼리 가솔린 모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솔린도 요즘 고려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옵션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진 성능은 물론 디젤이랑 달라요. 1.5L 터보 가솔린 엔진이고 6단 수동 변속기, 기본 수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토션빔 서스펜션 들어가고요. 에어백은 동일하게 6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은 수동이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 변속기, 이제 두 번째 트림부터 자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뭔가 조금 아쉬워요.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빨간 테두리 쳐놨는데 쭉쭉 넘어가서 크게 중요한 건 없고 이제 여기서 열선 시트와 열선 핸들이 들어갑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뭐 다른 거 잘 고려했을 때도 이 세 번째 트림을 사시는 게 가장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 LED 많이 넣고 뭐 파워 시트, 다이아몬드 커팅 휠, 물론 조금 더 고급스러운 거 원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더 내려가셔도 되는데 난 정말 첫 번째 차기 때문에 너무 큰 금액적인 부담을 안기도 싫고 딱 필요한 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세 번째 트림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오른쪽 넘어가서 디젤이랑 동일합니다.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운전석 무릎 에어백, 그리고 딥 컨트롤 패키지 2와 통풍 시트 패키지, 하이패스 패키지 1 이렇게 넣어서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적으로 봤을 때 지금 세 번째 트림은 2,090만 원이고요. 그래서 앞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금액은 일단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금액은 2,330만 원이에요. 그래서 가솔린 모델은 일단 디젤 모델보다 조금 더 금액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솔린은 2,330만 원이다라고, 이건 예상 금액이에요.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상 금액은 2,300만 원 정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신형 코란도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형 코란도는 가솔린 모델이 없습니다. 디젤 단일 트림이에요.
그래서 일단 엔진을 보시면 1.6 디젤이고요. 기본 트림은 6단 수동 변속기가 들어갑니다. 기본 트림 선택하면 안 되겠죠. 물론 자동이 더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LED를 굉장히 많이 넣어줬어요. 그래서 멋스러운 부분은 확실히 티볼리보다 LED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더 멋스러운 외관을 경험하실 수가 있고, 뭐 내장 사양과 편의 사양은 쭉쭉 넘어가고, 안전 사양 같은 경우에도 이제 티볼리는 옵션 사양이었는데 코란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넣어줬습니다. 이번에 코란도가 출시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코란도도 기본 6개 에어백입니다. 근데 카탈로그를 보게 되면 7개 에어백으로 되어 있어요. 절대 7개 에어백은 기본 적용이 아니라 이제 옵션으로 추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무릎 에어백만 따로 추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패키지로 묶여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비싼 금액을 내고 무릎 에어백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티볼리와 코란도의 에어백 개수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림으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딜라이트라는 트림입니다. 그래서 위에 샤이니 기본 트림 외에 6단 자동 변속기, 일단 여기서부터 자동 변속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선택해야 하고 쭉 내려가서 뭐 스마트 하이빔 열선 핸들, 그리고 1, 2열 열선 시트, 그렇기 때문에 일단 두 번째 트림으로 제가 설정을 했어요. 그럼 다음 트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트림은 이제 판타스틱이 있고 딜라이트 플러스라는 트림이 있습니다. 판타스틱을 한번 보게 되면 여기도 이제부터는 이제 멋을 부린 거예요. 멋을 부리고 조금 더 많은 기능을 넣은 건데,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시는 분들은 굳이 판타스틱까지 선택할 필요도 없고 밑에 딜라이트 플러스까지 선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멋스럽게 풀업을 넣어서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걸 선택해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나는 그냥 합리적으로 차를 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딜라이트 패키지에서 끝내도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옵션을 또 한번 봐야겠죠. 오른쪽을 쭉 보게 되면 디컨트롤 패키지 1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보면 디컨트롤 패키지 2, 3까지 있어요. 그래서 코란도는 디컨트롤 패키지 1, 2, 3가 있는데 지금 옵션표를 보게 되면 디컨트롤 패키지 1을 제가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사각지대 감지, 차선 변경 경보, 그리고 후측방 접근 경보, 후측방 접근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탑승객 하차 보조도 있고. 그래서 지금 2, 3를 보게 되면 뭐 반자율 주행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무릎 에어백이 디컨트롤 패키지 2를 추가해야만 추가가 돼요.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무릎 에어백은 따로 빼놨어야죠. 따로 빼놔서 에어백을 따로 추가할 수 있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디컨트롤 패키지 2는 지금 금액이 90만원이에요. 90만원을 써야만 무릎 에어백을 추가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컨트롤 패키지 2와 3까지는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디컨트롤 패키지 1만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60만원은 제 하단에 있죠.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8인치 터치스크린, 후방 카메라. 마찬가지로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기 때문에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컨비니언스 패키지 1이 있어요. 이건 어떤 거냐면 통풍 시트 무조건 넣어야겠죠.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과 ECL 룸미러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컨비니언스 패키지 1도 반드시 넣어주시는 게 여러모로 편하게 이 차를 운행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코란도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딜라이트 패키지의 옵션을 이 딱 3개만 넣으시면 이제 안전하고 전혀 불편함 없이 주행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코란도 디젤의 총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라이트 패키지는 2,543만원에 지금 옵션 3개 60만원짜리 3개를 넣기 때문에 180만원을 더하면 총 금액은 2,723만원입니다. 확실히 티볼리보단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차량 크기도 더 크고 세그먼트도 더 많고 옵션 부분이나 이런 부품값이 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은 높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지금 제가 옵션을 합리적으로 낸 세 가지 차량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림 및 옵션 구성, 코란도 디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쭉 설명드렸던 거예요. 티볼리 디젤, 티볼리 가솔린 이렇게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금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란도 디젤은 2,723만원, 그 티볼리는 확정 금액은 아니에요. 아직 사전 계약 중이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예상 금액입니다. 2,520만원, 그리고 티볼리 가솔린은 2,330만원이에요. 점차적으로 이렇게 뒤로 갈수록 가격이 조금 더 낮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티볼리 가솔린을 사시는 게 가장 금액 대비 합리적인 소비가 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란도를 정말 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옵션을 구성하시면
네, 나이스하게 구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 조금 더 난 멋스럽게 타고 싶다 하시면 아까 조금 더 상위 트림의 옵션을 더 넣어서 구입하셔도 굉장히 만족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쌍용 자동차 두 가지 모델이죠. 코란도와 티볼리, 그리고 티볼리는 디젤과 가솔린 모델 옵션을 한번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또 신형 티볼리를 고려하고 계시고 티볼리를 보다 보니까 또 신형 코란도도 눈에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한번 비교를 해드리고자 오늘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는 절대 경쟁 차종은 아닙니다. 경쟁 차종은 아니지만 벤츠도 그렇잖아요. C클래스 고려하다 보니까 E클래스 보고 E클래스 더 보니까 CLS도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티볼리 보다 보니까 또 코란도도 금액이 겹치니까 고려를 많이 하셔서 오늘 조금이나마 쌍용 자동차 요즘 고려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또 티볼리가 신형 페이스리프트가 나오면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려하실 텐데 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마련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티볼리와 코란도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